자, 우리 지금 뭐 배우지? 공유결합성 물질을 배우는 거야. 그 공유결합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지. 뭘 배우는 거지? 규소화합물을 배우는 거야. 근데 규소화합물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배우고 마는 거야. 규소화합물은 뭐밖에 없지? 규소화합물. 암석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 또 뭐 배우겠어? 탄소화합물을 배우러 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탄소화합물을 배울 건데 지금부터 배우는 건 싹 다 탄소화합물이야. 바로 뭐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건 다 탄소화물이야. 그러니까 너네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뭐라고? 탄소화물이야. 다 탄소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하니? 4번 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4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지지. 뭐야?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을 한 번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게 와서 붙어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한 번 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그려줄까?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이건 썼다 지운다. 나 탄소고 나도 탄소인데 탄소가 하나씩 공유결합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나머지 하나, 둘, 셋이 다른 게 와서 결합하는 거야. 다른 게 와서 결합하는 거야. 그럼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무슨 결합도 가능해?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무슨 결합도 가능하냐면 이중결합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중결합도 가능한 거야.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무슨 결합도 가능한가? 삼중결합도 가능한 거야. 탄소와 탄소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 고리 모양 탄소화물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탄소화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무한대 급수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화물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 어마무시한 종류의 탄소화합물이 있는 거야. 이런 탄소화합물이 모여서 뭐 되는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야. 알겠니? 그 생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유림아? 단백질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탄소화합물, 단백질을 배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에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단백질은 탄소화합물이니? 당연한 소리잖아, 지금. 우리는 탄소화합물을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게 누구라고? 탄소화합물의 첫 번째? 단백질. 근데 지문에 기억, 니은, 디귿 가다 보면 단백질은 탄소화물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탄소화물 배우다가 탄소화물의 1번이 누구야? 단백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 배우러 가는 거야. 단백질은 탄소화합물이니? 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니네 몸뚱이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고?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암기하러 간다. 뭐 있어? 요 정도는 외우자. 단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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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체. 알겠니? 자, 단위체가 모여서 뭐 돼? 단위체는 아주 작은 거야. 우리 잉글리시로 말하면 단위체는 뭐야? 단어야, 단어. 알겠니? 단위체를 쪼개면 뭐가 돼야 돼? 단어를 쪼개면 뭐 되지? 스펠링이 나오지. 그 스펠링은 뭐지? 원소고. 알겠니? 그래서 단위체는 영어로 말하면 단어야. 단위체가 모이고 모여서, 단위체가 모이고 모여서, 단위체가 모이고 모이지. 우린 그걸 뭐라 불러? 중합체. 중합체라고 한다. 중합체. 중합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체가 모여 중합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뭐 있었어? 암석의 단위체 뭐냐고 그런 거야. 암석의 단위체 뭐였지? 규산염? 사면체. 아, 규산염. 규산염, 규산염, 규산염. 규산염 사면체야. 규산염 사면체가 뭉치고 뭉쳐서 뭐 된 거야? 암석 된 거잖아, 암석. 그러니까 암석에 암석, 니네가 구성하는 암석 아까 했었지. 석영, 감남석, 갑섬석, 휘석 이런 암석은 누가 모여된 거야? 규산염 사면체가 모여된 거잖아. 됐어요? 그럼 규산염 사면체는 뭐야? 암석의 단위체. 알겠어요? 규산염 사면체 뭐라고? 암석의 단위체야. 근데 오늘은 이거 할 거 아니라 자 갑니다. 오늘 뭐 한다고? 방학 때 한번 했어. 여기 보니까 방학 때 대부분 한 번씩 배운 친구들이네. 오, 여기는 신규생이 없네? 좋은데. 됐어? 그럼 대충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말인데. 안 된다네? 알았어. 너 그렇게 욕을 하냐? 눈으로. 대충 해도 알아듣겠는데 했더니.
되는 거야? 세조기가 안 된대. 이런 색깔 대충 좀 하려고 했더니. 됐니? 단위체 뭐야? 아미노산. 오늘 아미노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미노산. 그러면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쳐서 뭐 되지? 그렇지, 단백질.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쳐서 뭐 되는 거지? 단백질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간다.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져? 아미노산의 중합으로 만들어져. 중합체. 알겠니? 그럼 이제 봐. 아미노산은 뭐니? 아미노산은 뭐지? 단백질의 뭐라 그래야 돼? 단위체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단위체.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용어로 하면 좀 전문용어 좀 써보자. 됐니? 아미노산이 단위체 되는 걸 중합이라 그래요. 오, 엄청난 전문용어죠. 됐니? 그래서 아미노산이 중합되면 단백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아미노산 되는 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덩어리가 큰 거죠. 덩어리가 작은 걸로 되는 걸 우린 뭐라 그러지? 분해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 되는 거지? 그렇지,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은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학이나 생물에서 분해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럼 분해라는 말 대신 뭐 쓰지? 소화라는 말을 써. 소화라는 말을 써. 됐니? 소화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니네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뭐 만들어져? 그렇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단백질 먹어봤어? 형편이 어려워도 단백질은 먹어야 돼. 알겠니? 뭐야? 단백질이? 고기야. 이거 니네가 고기를 먹으면 됐니? 왜 고민? 됐어? 단백질을 먹어. 아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미리미리 얘기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찍으면 안 되잖아.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있어야 돼? 단백질이 소화돼서 아미노산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단백질에 뭐가 돼야 된다고? 소화되면 뭐 나온다고? 아미노산 되는 거야. 아미노산을 중합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단백질 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 그걸 묻는 건 또라이야. 됐어? 왜? 단어가 모여서 문장 만들지. 그 문장의 종류는 몇 개 있어. 그걸 묻는 거랑 똑같겠지.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외워야 돼. 지금부터 써주는 거 다 외워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안 되면 진짜 사진이라도 찍어. 필기하기 싫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외워야 돼. 자, 간다. 어떻게 생겼지? N. 그래서 아미노산은 질소 화합물이라고 돼. 질소 원소를 갖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있더라? H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중심 원소로 뭘로 돼 있냐면 탄소가 있는 거야. 탄소. 와우, 탄소. 그럼 요 짝대기는 무슨 결합이라는 뜻이지? 요 짝대기는 공유결합했다는 뜻이야. 요 짝대기가 공유결합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질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야 돼? 질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소랑 한 번, 여기 수소랑 한 번, 여기 탄소랑 한 번, 이렇게 해서 질소는 경우결합 2번 했잖아. 3번 한 거지? 그래서 여기 봐. 요 NaHH, 여기 요 부분 있지? 여기 NaHH. 됐니? 요걸 뭐라 그러지? 요거 이름이 있어. 요거 이름 뭐야? 요거 이름 아미노기라 그래. 이걸 아미노. 이걸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아미노기라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 원소 탄소가 있고 여기에 얘가 되게 중요해. C에 O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해. COOH가 붙는 거야. 됐니? 요 이름을 뭐라 부르지? 요거 이름 알아야 돼. 요거 이름 알아야 돼. 요거 이름 알아야 돼. 이거 뭐라 하지? 카복실기라 그래. 이걸 카복실기라 그래. 이걸 카복실기라 그래. 이걸 카복실기라 그래. 그래서 아미노산은 오른쪽에 뭐 왼쪽 오른쪽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됐니?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아미노산의 구조야. 알겠니? 아미노산의 어떤 게 구조야? 아미노산은 무조건 이쪽에 뭐 있어야 돼? 카복실기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쪽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중심탄소 말이야. 요 중심탄소. 겁나 중요한 거야. 요 중심탄소. 요 중심탄소가 결합 몇 번 돼 있어 지금? 2번밖에 안 되지?
탄소 결합 몇 번 돼야 돼? 4번 돼야 되지. 그럼 여기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뭐 요건 별로 관여되지 않는 거야. 별로 중요치 않아.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요 중심 탄소에 뭐가 붙지? 여기에 누가 붙느냐. 여기 어떤 새끼가 와서 달라붙느냐. 그래서 요걸 탄화수소 그냥 R이라고 표현해. 우리는 보통 R 쓰는 거야. R. 요 새끼의 이름은 곁사슬이야. 곁사슬. 곁사슬 R. 곁사슬. 됐니? 이 곁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야? 그거 중요해, 혜민아. 그 몇 종류지?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야? 20가지야.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야? 20가지야. 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야? 자, 공통적으로 누굴 갖고 있어야 돼? 아미노기. 공통적으로 누굴 갖고 있어야 돼? 카복실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 다? 곁사슬의 종류가 다르지. 그래서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 따라야 돼? 20가지가 있다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니?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어? 20가지가 있는 거야. 아미노산 종류 몇 가지 있어?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0가지가 있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20가지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0가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가운데 들어있는 누가? 곁사슬이 결정하는 거야. 양 끝에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아미노산 성질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아미노산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아미노기가 뭐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요 카복실기가 뭐야? 산성이야. 산성. 그게 독특한 거지. 아미노산은 염기성과 산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물질의 특성 중에 염기성이 있고 산성이 있지. 그 염기성과 산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염기성과 산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이라 그래 우리가? 중성이라 그래? 안 그래? 됐니? 염기성과 산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그걸 양쪽성이라 그래. 산성도 되고 염기성도 된다. 그래서 이걸 양쪽성이라 중성이라 안 그래? 이 산성과 염기성이 없는 새끼들을 중성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양쪽성이 다 갖고 있어. 알겠니? 그럼 얘가 뭉쳐서 있다 뭐 될 거야? 단백질 될 거지? 그래서 단백질은 양쪽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염기성질도 가지고 있고 산성도 가지고 있어. 시험 어떡하냐? 됐니? 그래서 단백질은 염기성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어? 산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뭐에도 녹아? 염기에도 녹아. 우리 단백질은 뭐에도 녹아? 산에도 녹아. 그래서 니네 피부는 염기성을 떨어뜨리면 그 염기에 다 녹아. 그래서 니네 수산화나트륨 같은 거 떨어뜨리면 이 피부 다 녹아버려. 근데 수산화나트륨의 반대인 산성 있지? 강한 염산을 떨어뜨려도 다 녹아버려. 왜? 우리 피부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산성과 염기성에 모두 반응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니네 머리카락 산성에다도 그지? 닿으면 안 되고 염기성에 닿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뭘로 감고 뭘로 씻어야 돼? 중성으로 감고 중성으로 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우리 몸은 뭐야?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아미노산이야. 이 참 이름이 아미노산인 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이름이 무슨 성을 띠 아까? 이름은 카복실기인데 얘가 산성이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야. 아미노산성이라 해서 아미노산 이렇게 이름이 붙었던 거야. 아미노산성 그래서 아미노산 아미노산성 아미노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야. 이건 100% 시험 문제 낼 거란 말이야. 내야 되는 거고. 시험범위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게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온다.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20가지.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구? 곁사슬.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오늘 시험이야. 굉장히 하이라이트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자, 얘네들이 중합을 한다 그랬지? 어떻게 중합해? 진짜 중요한 거야. 어떻게 중합해? 정아, 어떻게 중합해? 정아, 어떻게 중합해? 정아, 어떻게 중합하느냐? 중합은 무슨 뜻이야? 더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더해지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더해질까? 자, 봐. 이름 잘 따라와야 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중합합시다. 더해진다. 자, 그린다. NH 하나. NH 하나. 요걸 편의상 R 곁사슬로 이렇게 표현해. 됐니? 오징어 이렇게. 편의상 R을 여기다 써버렸어. 곁사슬로. 됐니?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할 테니까. 자, 중합. 자, 중합합니다. 어떻게 중합해? 자, 산에 COOH가 있지. 얘가 많지. 많은 데서 많이 빼고 적게. NaH는 적지. 적은 데서 적게 빼. 많은 데서 많이 빼고 적은 데서 적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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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 와우. 그럼 뭐야? 랩도 잘하지. 비울었어? 난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랩도 잘하잖아. 됐니? 뭐라 했다 그랬지?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많은 데서 많이 빼고 적은 데서 적게 빼란 말이야. 그리고 중합되는 거야. 됐니? 자, 간다. 어떻게 중합돼? 이 두 새끼가 만나는데 여기 OH, COOH에서 OH가 빠지고 NH에서 어떻게 돼? H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니네 둘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둘이 빠져나올 때 붙어서 빠져나온다? 뭘로 돼서 빠져나와? 물 돼서 빠져나와. H2O로 빠져나와.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서 물이 빠져나와. 알겠니? 그리고 얘네 둘이 결합이 되는 거야.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 CO가 남지 여기에. CO가 이중결합으로 남겠지. 여기 NaH가 남겠지. 그래서 NaH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야. 됐니? 왜? OH하고 H 하나 빠져나갔지 물로. 그리고 니네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C와 여기에 N이 결합하는 거야. 됐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C하고 N하고 결합된 거 여기 C하고 여기 N하고 결합되지 여기 얘네들이 결합되지 여기 됐니? 이 결합의 이름이 겁나 중요해. 너희들한테. 됐니? 이 결합의 이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이 결합의 이름 뭐라 부르지? 됐니? 한번 배운 적 있어, 희성? 뭐라 배우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봐.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야, 펩타이드.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야.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가 되는 거야. 됐니?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갑니다. 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하고 만나서 펩타이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어가 볼게. 내가 여기에 지금 얘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곁사슬. 그럼 봐라. 여기에 COOH가 있네. 그럼 여기에 다시 뭐 있어야 돼? NH 또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거 빠지고 요거 빠져서 또 여기 CO. 됐니? 여기 NH.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면 또 시험 문제 너무 쉽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NH 밑으로 내려. 이거 돼 안 돼?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가서 잘리든 얘가 가서 잘리든 건 상관없어. 얘가 이렇게 붙든 얘가 뒤집어 붙든 그게 뭔 상관이야? 없다 알겠니? 그리고 다시 여기서 무슨 결합이 있겠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또 뒤에 있으면 또 뭐 있겠어? 곁사슬 그리고 또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뭐 해가는 거야? 중합되어 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중합되어 가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자. 바로 뭐야?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매우 많다. 그러면 걔 이름이 뭐가 되지? 그렇지. 폴리 매우 많은 뭐라 그래?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또 매우 많아지지. 폴리펩타이드가 매우 많지. 매우 많아져. 폴리펩타이드가 매우 많아지지. 폴리펩타이드가 매우 많아지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 그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도대체 이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돼야 돼? 끝도 없이 결합돼야 되잖아. 이게 끝도 없이 만들어지면 폴리펩타이드. 그 폴리펩타이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면 단백질. 내 말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 가자. 이거 작년에 원용어 문제인데 이거 뭐라고?
이거 아미노산이지. 잘 봐. 아미노산 하나, 아미노산 하나, 아미노산 하나. 아미노산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진다. 알겠니?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하나.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하나. 알겠니? 그러니까 3개 있지, 아미노산이. 그럼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졌겠어? 됐니? 2개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 아미노산이 10개 있었어.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져? 몇 개 만들어졌어? 아미노산이 10개 있었대.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져야 돼? 9개. 알겠니? 당연히 하나씩 빠져나갈 거 아니야. 사이사이로. 됐니? 그럼 뭐 이건 너무나 쉬운 거네? 올해는 이렇게 나오겠네? 아미노산이 100개 있대. 이리마, 아미노산이 100개 있대.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져? 그렇지. 그럼 올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봐. 아미노산이 100개 있어.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오겠어? 아미노산이 100개 있대.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오겠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되니? 아미노산이 100개 있대. 아미노산이 100개 있대지? 물 분자 몇 개 나와? 물 분자는 펩타이드 결합하는 만큼 나오겠지. 왜? 물 하나 빠져나올 때마다 펩타이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아미노산이 100개 있어. 아미노산이 100개 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 만들어져? 99개?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오겠어? 그래, 99개 빠져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됐니? 아니,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수업을 받아. 많이 부끄러워? 괜찮아. 됐니? 너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게 생겼어. 괜찮게 생겼지? 됐니? 애가 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2개 다 달려있잖아. 이해됐어?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아미노산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됐어요?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0가지. 펩타이드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알겠지? 아미노산이었어.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로 뭐 하는 거야? 생물체를 뭐 하는 거야?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단백질은 뭘로 다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알겠니? 그래 니네 몸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하겠지. 니네 몸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돼?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즘 뭐 영양제 같은 거 나오죠. 뭐 필수 아미노산 해갖고 막 애들이 먹이기도 하지. 알겠니?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다 됐죠? 됐습니까? 이게 아미노산과 단백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갑니다. 다음. 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이 약간 좀 허술해요,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봐봐. 됐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생명체는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돼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로 형성해서 단백질이 된다. 여기 있네.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와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됐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히 많다. 적혈구, 머리카락, 손톱, 피부, 연골, 근육, 소화, 효소, 인슐린, 니네 몸뚱이에서 물 빼고는 다 단백질이야. 알겠니? 니네 몸에서 물 빼고는 다 단백질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다 단백질이니까 물 빼고는 단백질도 다 탄소 화합물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 물 빼고는 다 탄소 화합물이야. 이해됐죠? 가자. 핵산. 겁나 중요한 거야. 오늘 2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핵산. 이 책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밖으로 갑니다. 내가 핵산을 강의하는데 핵산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핵산을 가리키는데 핵산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시우 핵산 알아? 시우는 핵산이 뭔지 알 것 같아. 시우는 핵산이 뭔지 알 것 같아. 알지 핵산?
하! 핵산 할 것 같아. 세종아, 핵산이 뭐냐? 우리 핵산. 세종아, 핵산이 뭐뇨? 라는 거지, 핵산. 됐니? 뭐야, 핵산? 됐니? 성민아, 세종이 한번 눌러줘. 성민아, 핵산이 뭐야? 됐어? 자, 가자. 이게 뭐야? 아파? 앞으로 우리 겁나 할 거야. 얘 뭘까요? 라는 거야. 얘 뭐야? 세포. 됐니? 얘 뭐 있어? 핵. 세포, 핵. 됐니? 핵이지? 핵 속에 뭐 들어있지? 형아, 핵 속에 뭐 들어있어? DNA. 또는 이걸 염색체라 그런다. 됐니? DNA. 염색체라 그런다. 됐니? 됐죠? 그럼 핵 속에 들어있는 얘 뭐라 그래야 돼? DNA 있죠? DNA. 됐습니까? 이 핵 속에 DNA가 뭉쳐서 된 게 염색체야. 그래서 핵 속에 있는 DNA. 됐니? 얘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얘가 산성물질이거든. 그래서 핵산은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의 약자야. 다시 핵산이 뭐야? 핵 속에 들어있는 무슨 물질? 산성물질, 핵산. 됐니? 그러니까 핵산은 누구야?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 누구야? DNA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 우리 여기 들락거릴 거거든. 여기 핵 속에 뭐 하나가 왔다. 들락달락 거리니까 요 뒤에 있는 내용이지. 핵 속에 뭐가 들락달락 거리지 했지. 핵 속에서 들락거리는 거 있지. 그게 뭐지? DNA보다 조금 조직이 작은 거? RNA. 됐니? 그래서 핵산 그럼 뭐야?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로 뭐라 그래야 돼? DNA 또는 뭐라 그래야 돼? RNA. 됐죠? 자, 핵산이 뭐라고?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로 뭐라고? DNA 또는 RNA를 핵산이라 그래. 핵산이 뭐라고? DNA 또는 뭐라고? RNA입니다. 핵산이 뭐라고? DNA 또는 RNA를 뭐라고 부른다고?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핵산입니다. 됐죠? 핵산은 뭐라고? DNA 또는 RNA가 되는 거야. 핵산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봐라. 그러면 핵산도 아주 중요한 거야. 핵산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니까 핵산 알았다. 핵산. 알았습니다. 핵산. 똑같은 거야. 갑니다. 핵산. 단위체. 핵산. 중합체. 요 단어 이제 외워야 된다. 선생님이 오늘 써주는 건 정말 너무 중요도가 높은 수업이네. 중합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거 외워야 돼. 바로 뭐야? 핵산은 DNA, RNA지. 엄청난 덩어리 큰 중합체야. DNA, RNA. 이렇게 되는 거야. 핵산은 DNA, RNA. 엄청난 중합체.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 핵산의 단위체를 배워야 돼.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짠! 이걸 중합이라 그러고요. 이걸 중합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DNA, RNA의 단위체가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우, 시우야. DNA, RNA의 단위체 누구야? DNA, RNA의 단위체가 누구야? 우리 방학 때 우리 예습한 친구들이죠? DNA와 RNA의 단위체 누구일까? 누구야? 이름이 좀 길어서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좀 길었지? 누구 있었지? 뉴클레오타이드. 아, 이름 되게 기네. 됐니? 뉴클레오타이드야. 알겠니?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에 뭐라 그래야 돼? 단위체라 그러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 뭘 배워야 돼?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뭐 되는구나? DNA 되는구나. 다시. 됐니? 왜?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되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뭐 되는구나? DNA 되는구나.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RNA 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뭐 되는 거라고? DNA 되는 거라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뭐 되는 거라고? RNA 되는 거라고. 그럼 DNA, RNA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어마무시한 큰 거겠지. 됐니?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부터 배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이거 배운 적 있어? 뉴클레오타이드 생긴 것부터 배워야 돼. 뉴클레오타이드 생긴 게 좀 달라. 뉴클레오타이드 생긴 것부터 달라야 돼.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지? 와우! 성빈이가 한대.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냐, 성빈아? 그래, 잘생겼대. 아, 그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아주 하나. 얘가 뭐가 돼 있지? 인이라는 물질이 있어. 인이라 그래. 인이라는 물질 있지? 원소교로는 P라고 해. 됐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산이라는 물질이야. 인산이라는 물질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지? 당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 당. 이게 오각형으로 그리는데 이따가 가르쳐 줄게. 얘를 당이라 그래. 얘를 당.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염기가 하나 이렇게 있어. 염기가. 염기가 하나 있어. 여기. 염기가 하나 있는 거야. 여기. 염기가 하나 있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 거야? 인과. 됐니? 누구 하나? 인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 거야? 1대 1대 1로 만들어진 거야. 어이고 인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 거야? 1대 1대 1로 만들어진 거야. 인과 염기와 당기가 1대 1대 1로 만든 거야. 인과 염과 당기가 1대 1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한번 얘기할 텐데 여기서 염기하고 니네 얼마 전에 배웠던 이런 거 있었지? NaOH. 이거 뭐라 하지? 수산화 나트륨이고 얘는 무슨 성을 띈다 그랬어? 염기성을 띈다 그랬지? 그 염기성하고 이 염기성하고는 어때야 돼? 염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냥 동명이야. 이름만 어쩌다 보니까 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염기성은 뭐 한다 어떤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여기에 그 염기하고 다른 거야. 이름만 같은 거야. 자, 시작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인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인당 염기가 어떻게 생겼다고? 1대 1대 1로 생긴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다고? 인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뭉쳐서 얘가 뭉쳐서 뭐 된 거야? DNA가 된 거야. 얘가 뭉쳐서 뭐가 된 거야? RNA가 되는 거야. 그래서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입니다. R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DNA와 RNA, 인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돼서 중합된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외워야 된다. 그럼 선생님 봐라.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기도 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RNA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따로 있고 RNA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따로 있어. 알겠니?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를 배우러 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니? 우리 책 잠깐 갔다 올게.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워버릴까? 잠깐 지웠다 또 쓰자.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잘 봐.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DNA가 되고 RNA가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는 공통이야. 근데 봐라. 당인데 요 오각형처럼 생겨있지. 됐니? 요걸 오탄당이라 그래. 오각형을 오탄당이라 그래. 됐니? 잘 봐. 우리가 탄수화물, 이건 학교 시험과 관련 없다. 탄수화물은 무슨 뜻이냐지? 요게 무슨 뜻이냐면 탄수화물. 탄수화 뭐의 화합물이야? 정아, 탄수화물은 누구의 화합물이야? 탄소와 누구의 화합물이야? 탄소와 수소? 아니야. 탄수화물. 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알겠니? 그러면 탄수화물 중에 그 탄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5탄당, 6탄당 이런 말을 해.
그 유명한 애 중에 6탄당이 바로 누구야? 포도당이야. 그 포도당 봐. C 6개잖아. 그럼 이게 6개니까 얘도 몇 개여야 돼? 6개 있어야 되겠지. 얘가 몇 개야 그러면? 얘 12개. 얘 6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포도당을 뭐라 부르게? 그냥 봐. 이건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상식적인 얘기야. 그래서 포도당을 뭐라 그래? 6탄당. 그래서 포도당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려?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근데 얘는 오각형으로 그려졌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오각형이야. 오탄당이야. 이렇게 쓴 거야. 화학식으로 쓰면 너희들은 화학식으로 쓸 일 없어. 알겠니? 그래서 이 당을 오탄당이라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6탄당의 이름이 포도당이지. 포도당. 그럼 5탄당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5탄당의 이름을. 5탄당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 5탄당의 이름을. 이 5탄당의 이름은 뭘까? 그게 바로 뭐야? 라이보스야. 됐니? 얘 이름이 라이보스야. 라이보스. 그러니까 라이보스가 뭐야? 5탄당의 이름이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과 5탄당으로 되어 있는 거야. 5탄당. 그 5탄당의 이름이 라이보스라고.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과 RNA를 구성하는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당이 라이보스야. 근데 DNA를 구성하는 당이 라이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라이보스야. 됐니? 뭐 영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옥시를 뭐라 그래? 아는 사람? 우리 보경이 알아? 우리 보경이 안 해? 옥시가 뭐야? 모르는구나. 그렇지. 난 또 아는 줄 알았잖아. 됐니? 그래, 아직 잘 모를 거야. 고등학교 가면 옥시 정도는 알아야 돼. 옥시가 뭐야? 산소란 뜻이야. 그러면 영어에서 D는 뭐야? 그럼 D는? 나중에 배워야 돼. D는 뭐지? 뒤졌어요. 알겠니? 그래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서 뒤졌어. 산소 하나가 빠진 라이보스야.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는 잘 들어야 돼. 디옥시라이보스는 어때야 돼? DNA를 구성하는 당. 됐어요? RNA를 구성하는 당. 라이보스야.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와. 됐니? 즉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을 쓰세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달라? 당이 달라요. 당이. 알겠니? 당이 다르다고. 당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두 번째. 와우.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DNA와 RNA가 되는데 됐니? DNA가 되는 됐니?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RNA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달라. 됐어? 당은 이름은 라이보스인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산소 하나가 빠져나간 당이다.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염계 종류가 몇 가지 있어? 4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얘도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3개는. 알겠니? 그런데 이거 누가 있더라? DNA를 구성하는 염계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다이민이야. 다이민. 됐니? 근데 RNA를 구성하는 염계에는 뭐가 있어? 다이민 말고 유라실인가? 유라실인. 됐니? 그러니까 뭐냐라는 거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뭐가 달라? 첫 번째 뭐가 달랐어? 당이 달랐어. 됐니? 두 번째 뭐가 달라? 염기에서 타이민이 있으면 뭐가 돼야 돼?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염기에 유라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이게 다른 거라고. 내 말 이해 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뭉쳐서 뭐 된다고? DNA, RNA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뭉쳐서 뭐 된다고? DNA나 RNA가 되는 거야.
걔네들이 뭉쳐서 뭐 된다고? DNA나 RNA 되는 거야. 너무나 중요한 걸 한 거야. 알겠니? 자, 간다. DNA, RNA의 단위체 누구야?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 누가 돼야 돼? DNA와 RNA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당 염기로 돼 있어. 그럼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당이 디옥시라이보스야. 염기는 유라시,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다이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누구야? 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당인데 당이 뭘로 돼 있어야 돼? 라이보스로 돼 있고. 타이민에 뭐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은 공통으로 갖고 있고 누가 있어야 돼? 유라실이 있는 거야. 됐니? 이것들이 끝도 없이 뭉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면 뭐가 돼야 돼? DNA나 RNA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DNA와 RNA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겁나 큰 거야. DNA와 RNA는 큰 거야, 작은 거야? 겁나 큰 거야. DNA나 RNA는 겁나 큰 거 다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중합되느냐라는 거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중합되느냐라는 거지. 잘 봐. 아까 얘는 물 빠지면서 중합된 거야. 단백질은. 얘는 어떻게 되냐. 됐어요? 얘 어디 갔냐? 이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인당염기가. 인당염기야. 인당염기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지?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에 누구랑? 당과 인과 사이에서의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거야. 끝도 없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인당염기가 인접한 당과 인접한 인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과 인이 그러면 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이 당과 인이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끝도 없이 100만 개, 1000만 개씩 모여서 된 게 DNA나 RN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NA나 RNA는 덩어리 큰 거야, 작은 거야? 엄청 큰 거야. 아주 고분자 화합물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갔어요? 됐니?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 이 주제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 우리 뭐 배우고 있어? 탄소 화합물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여기는 수많은 뭘로 돼 있어야 돼? 탄소의 공결합 값으로 돼 있는 거야. 이 꼭지점이 다 탄소야. 이 꼭지점 다 탄소고 얘네들 다 탄소 덩어리야. 탄소들이 뭉치고 뭉쳐서 된 게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야. 탄소들이 뭉치고 뭉쳐서 된 게 아까 뭐 있어서? 아미노산이잖아. 그럼 그 탄소들이 뭉쳐서 아미노산 되고 그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다 뭐야? 탄소화물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뭉치고 뭉쳐서 된 게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된 게 DNA, RNA잖아. 그럼 DNA, RNA는 뭐야? 전부 다 탄소화물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뭐만 배우고 있는 거야? 탄소화물이야. 그럼 탄소화물의 종류는 어떻다고? 무한대로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DNA, RNA, 뉴클레오타이드. 너무나 중요한 걸 배운다. 지금 오늘 수업은 조금 중요도가 높다. 중요도가 높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DNA와 RNA에 뭐 있어야 돼? 구조와 기능이야. 그래서 DNA와 RNA는 오이고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있어? 생긴 모양이 다르지? 요건 저 뒷단원 가서 할 거야. 여기서는 그냥 생긴 모양만 갖는 거야. 얘는 뭐 있어야 돼? 한 가닥 구조물이야. 근데 얘는 무슨 구조물이야? 두 가닥 구조물이야.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있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네. 당은 뭐가 돼야 돼? 얘는 라이보스고 얘는 디옥시라이보스고 염기는 얘는 타이민을 가지고 있고 얘는 염기를 유라실로 가지고 있고 요 기능이야. 우리 RNA 기능 방학 때 했나? RNA 기능 방학 때 한 친구도 있어. RNA는 무슨 역할을 해? 핵 밖으로 유전 정보를 갖다 주는 거야. 리보스라는 애한테 얘는 핵 밖으로 유전 정보를 갖다 주는 거야. 리보스라는 애 있어. 알겠니? 리보스 맞나? 아닌데?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어떤 애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 애가 무슨 역할을 해?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지. 근데 우리 몸에는 전부 다 정보가 어떻게 돼야 돼? 저장되어 있는 건 누구한테 저장되어 있는 거야? DNA한테 저장되어 있는 거지. DNA.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지? DNA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돼야 돼? 굉장히 우수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조금 우수하지 않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해. 유전 정보가 조금 열등한 친구도 있지. 선생님처럼 몸매가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몸매가 좀 그지? 아름답지 못하거나 됐니? 잘생겨야 되는데 잘생기지 모니한 세종 알지? 그래. 혹시 세종 너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나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지?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니? 자만하지 마라. 됐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 누구야?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 누구야? RNA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봐. 상보적 결합이지. 요 시험 문제로 많이 문제를 내. 상보적 결합입니다. 뭔 상보적 결합이냐면 여기 봐.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니? 이걸 쉽게 한 줄로 쭉 풀면 이 한쪽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뭐 이렇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있다 치자고. 그럼 요 맞은편에 이게 가닥 1번이면 맞은편에 가닥 2번. 얘를 핀 거야 내가. 그러면 아데닌 앞엔 누가 있어야 되고 타이민 앞엔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상보적 결합이라고 돼 있어야 돼. 네 멋대로 있으면 안 돼. 아데닌 앞엔 누가 있어야 되니? 라는 거야. 아데닌 앞에 아데닌하고 누가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야 돼? 타이민. 타이민하고 누가? 아데닌. 사이토신 앞에는 구아닌. 아데닌 앞엔 타이민. 구아닌 앞에는 사이토신. 사이토신 앞에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둥근 건 둥근 것끼리 마주보고 각진 건 각진 것끼리 마주봐라 이런 거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무슨 결합이란다고? 상보적 결합으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돼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결합을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요 뒷단원에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요 뒷단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야.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더라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DNA하고 RNA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예로 들고 있는 거야.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뭐? 탄소 화합물로 대표적으로 예를 뭘로 들고 있는 거야? DNA와 RNA, 그 다음에 단백질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거 말고도 어때? 겁나 많아. 알겠니?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자, 몇 개만 문제 풀고 갈게요. 몇 개만 문제 풀고 갈게요. 몇 개만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책으로 보면 71페이지 쪽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71페이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71페이지. 자, 가장 기본형이 3번 문제야. 워낙 기본형이어서 얘는 뭐야?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는 거야. 규산염 사면체. 자,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거래. 잘 보자. 규산염 사면체니까 중심 원소가 누가 돼야 돼? 규소. 외곽의 사면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가 돼야 돼? 산소. 됐니? 산소.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사면체는 됐니?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돼? 아니어야 돼? 중성 아니어야 돼. 여기 와서 누가 붙어야 돼? 됐니? 그래서 얘는 무슨 전화를 띄어야 돼?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거야. 학교에서 마이너스 몇 가를 띄냐고 그러면 마이너스 4가를 띄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옳은 거 찾겠습니다. 옳은 거 어디 있을까요? 됐니? 규산염 사면체는 모든 광물의 단위체야? 광물의 단위체 맞는데 모든 광물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규산염이 아닌 돌멩이도 있어. 거의 없는데 있어. 뭐 있지? 우리는 하나 알아. 탄소로만 돼 있는 돌멩이도 있거든. 대부분 돌멩이는 다 규산염 사면체인데 규산염으로 안 돼 있는 돌멩이도 있어. 뭐 있지? 탄소로만 되어 있는 돌멩이 있잖아. 뭐? 그래, 다이아몬드. 또는 뭐라 그러지? 흑연.
그러니까 모든 단위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니? 대부분의 단위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맞았겠지 뭐. 한 99% 가까이 되니까 규산염 3인체가. 모든이란 말씀 안 돼. 얘는 뭐래니 지금? A가 얘는 뭐래니? 됐니? 바보도 아니고 봐. 규산염 4면체는 6면체니? 아 이름이 4면체인데 어떻게 6면체 구조겠니? 4면체 구조겠지 구조가. 알겠니? 생긴 모양이 4면체라 그래서 이름이 규산염 4면체인 거야. 알겠니? 규산염 4면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니까. 규산염 4면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 마이너스 4가를 띄고 있었다 그래야 되겠지. 답이 참 밑에 있네요. 규산염 3면체가 이웃항 규산염 3면체와 결합하는 경우 A를 그렇지. 누구를 공유해? 산소를 공유하지. 그래서 봐.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규소고 여기 산소 하나, 요거 산소 하나, 요거 산소 하나, 요게 산소야. 이 산소를 각각 규소들이 어떻게 해? 공유 결합을 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개를 모두 공유 결합하면 그걸 우리는 무슨 구조물이라 그래? 망상이라고 그러고 네 개를 모두 결합하면 결합력이 제일 세서 풍화침식에 매우 강하고 그런 돌멩이는 누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석영이 있다고. 알겠니? 석영. 알겠니? 석영 굉장히 단단해. 석영을 잉글리시로 말하면 뭐라 그래? 크리스탈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래? 수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니? 수정 뭔지 알죠? 그래서 답이 뭐가 돼야 돼? 5번이 답입니다. 3면체가 결합해서 A. 누구야? A가 산소야. 됐니? 너무 중요한 문제야. 시험에 출제한다고 봐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말고 5번 봐. 생긴 모양만 보자. 5번 봐. 생긴 모양만 보면 이렇게 하나짜리가 딱 돼서 만들어진 거 있어. 5번 봐. 그렇게 즉 규산염 3면체가 다른 새끼하고 아무것도 공결합하지 않고 여기에 다른 뭐가 있어? 철이나 또는 여기에 누가 있어? 마그네슘이 와서 결합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돌멩이를 우리 뭐라 그래야 돼? 독립형 구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형 구조물이야. 됐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립형 구조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망상 구조야. 됐니? 아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있지 옆에? 망상 구조물이 있네요. 망상 구조물이 있어요. 망상. 누가 망상이야? 얘가 망상이지 뭐. 됐니? 4번 다 결합한 거죠? 그러면 답은 하나 좀 풍화에 더 강한 광물은 누가 돼야 돼? 망상 구조물이 풍화에 굉장히 강해. 공유결합이 세서. 자, 이제 오늘 배운 걸로 가겠습니다. 됐죠? 6번부터 잠깐 볼까요? 6번. 어머나,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6번.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무나 이런 거니.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지우야, 뭐 있냐? 뭐가 있어? 단백질 구조물이 아닌 거 빨리빨리 얘기하지. 단백질 옳지 않은 거 몸의 구성 성분이죠. 효소 호르몬. 니네 몸의 효소 호르몬도 내 몸의 구성 성분이죠. 됐어요?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의 배열이 다 다르죠. 됐습니까? 뭐 있어야 돼? 단백질의 단위체 뭐라고?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라고?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 뭐라고? 아미노산이 돼야 되겠죠. 많이들 졸리네? 많이 졸린가? 됐어요? 자, 조금만 더. 문제 조금만 더. 됐어. 어우, 7번.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죠. 7번. 진짜 중요한 문제. 7번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있어? 그림 봐. 얘가 아미노산이래. 얘가 아미노산이래. 그럼 뭐 빠져나왔대? 물 하나 빠져나왔겠네. 빼기 물. 그리고 물 빠지면서 결합됐네. 이 결합의 이름 정말 중요하잖아.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결합은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끝도 없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끝도 없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뭐라 불러? 폴리펩타이드. 그럼 그 폴리펩타이드가 또 굉장히 많이 엮여서 된 거죠.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얘가 단백질이겠죠. 됐냐? 자, 지문 찾아볼까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아요? 네,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 맞습니다. 어머나, 나오네요. 이거 작년에 원요고에서 시험 냈는데 정답률이 너무 떨어졌다니까. 아,
아미노산이 12개가 있대. 아싸. 아미노산 12개 있다. 알겠니? 아미노산 12개 있다. 그러면 펩타이드 물 분자 몇 개 나와? 어? 아미노산이 12개 있대.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 만들어줘야 돼? 11개. 펩타이드 결합이 11개 만들어지면 물 분자도 몇 개 빠져나와야 돼? 11개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겠죠? 이제 12개 있다고 12개 빠져나온다 그러면 안 돼. 하나씩 부족해. 알겠니? 그럼 아미노산이 100개 있어. 펩타이드 결합은 99개.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와? 99개. 시험 문제 만약에 10,000개 있다 그러면 9,990개. 아닌데? 9,999개. 알겠니? 9,999개. 알겠니?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올 때 9,999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혹시 그지? 설마 이런 거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됐니? 1 이렇게 메가 있대. 1메가게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1메가는 안 돼. 메가는 얼마야? 10에 9승이야. 그럼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와야 돼? 그렇지. 10의 9승에서 하나 빼야면 돼. 그치? 10의 9승 마이너스 1은 얼마냐? 9999999999999 하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답은 비둘기 쓰면 되겠다. 그지? 답은 비둘기 썼는데 선생님이 또 못 알아들어가고 틀리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센스는 있겠죠, 선생님이. 자, 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려야 돼. 11개가 돼야 되겠죠? 생명체는 약 20종에 나가 있다고? 이게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 종류 몇 개 있어야 돼? 무한대 개수만큼 있어야 돼. 20개 있는 건 누가 20개 있는 거야? 아미노산이 20개 있대. 됐니? 아미노산이 20개 있으니까 단백질은 몇 개 만들어져야 돼? 무한 개수대로 만들어지는 거다. 영어 스펠링 26개밖에 없다. 영어 스펠링 26개 있으니까 단어 26개 만들어지냐?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오늘 배운 거다. 8번. 짠짠. 오늘 배운 8번을 가보자. 오늘 배운 8번을 가보세. 오늘 배운 8번을 가보세. 우와우. 얘 이름 뭐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얘 이름 뭐야? 인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근데 얘는 DNA를 구성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당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누구였어? 아까? 산소가 아까 어때? D졌지?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당은 D, 옥시, 라이보스. 됐니?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 얘는 누구야? 염기. 근데 얘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니까 여기에 유라실이 있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여긴 절대로 유라실만 없으면 돼. 여기 누구만 있으면 되겠어?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과 더불어 타이민만 있으면 되겠죠. 뭐야, 또 옳은 걸 찾으래. 그럼 뭐 나머지 틀렸다는 소리 아니야? 자, 갈까요? 기억부터 해보자. 1번부터. 이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뭐야? 얘 자체가 단위체인데 뭐 얘를 이루는 단위체가 나올 수가 없어야 되겠지. 뭐 설명이 안 되네. 기억은 라이보스고 리얼은 염기다. 맞을 뻔했겠지. 왜 그래? 이런 거 되게 조심해. 이것도 맞다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왜 그래? DNA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뭐가 돼야 돼? 당이고, 그렇지. 이 당은 뭐가 돼야 돼? 라이보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왜 조심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하는 거야. 잘 봐. 학교 선생님이 옛날 프린트를 혹시 쓰는 선생님들 계셔.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 나눠주는 프린트에는 우리가 개정교과가 이번에 책이 바뀐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새로운 프린트를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옛날 프린트를 쓰는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너희들 주는 프린트는 다 옛날 거야. 왜? 작년도 기출문제를 편집해서 준단 말이야, 내가. 알겠니? 그럼 작년까지는 얘 이름이 뭐였냐면 뭐였어? 라이보스가 아니라 뭐였어? 리보스였어, 리보스. 알겠니? 그래서 어떤 책은 아직 리보스라고 책이 쳐 있어도 이게 그냥 넘어가야 돼.
알겠니? 옛날에는 리보스였고 이번에 개정 교과가 되면서 얘가 라이보스로 이름이 바뀐 거야. 알겠니? 그래서 리보스라고 혹시 나오더라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보스나 라이보스나 지금은 같이 놓고 너희들은 그냥 가세요. 알겠니? 리보스, 라이보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니? 인하고 기역과 니은이 1대1. 고칠 수가 없죠. 얘네들 결합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인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해야 되겠죠. 얘도 1이야. 자, 5번 봐. 니은의 종류에는 니은이 염기잖아.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으로 돼 있어야 되겠지. 왜? 얘가 누구라고 돼 있으니까. DNA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건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유라실 붙어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얘야. 기억에는 탄수화물이 있다. 이건 탄수화물이 있어. 이 자체가 다 무슨 덩어리야? 다 탄수화물 덩어리야. 알겠니?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탄수화물을 배우는 거 알겠니? 그래서 아까 내가 5탄당 이 화학식을 쓰면 C 5개, H 10개, O 5개, O 5개 이렇게 되는 거 5탄당.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방금 한 거.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건 전부 다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탄소, 화합물 배우고 있는 거야. 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니? 10번으로 바로 갈게요. 9번 땡까고. 짜잔. 시우 요즘 학교 어디 배운다고? 알아듣고 있지? 학교에서 뭐 저는 뭐하나 그러는 거 아니죠? 학교에서 아는 거 나오면 수상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척 해야 돼? 아니, 내가 알아듣고 있다고 아는 척도 하고. 아니? 갑니다. 얘 누구야? 어이구,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있죠. 얘 이름 뭐라고? DNA. 얘는 뭐라고? 단위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야? 핵산의 두 종류 그랬으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 RNA. 뭐 이렇게 금방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찾으세요. 됐니? 뭐 있어? 간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유전 정보가를 저장하는 것까지 맞아.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근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RNA가 하는 거야. 이 정보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애가 있어. 알겠니? 우리 세포 소기관에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애가 있어. 걔한테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건 누가 돼야 돼? RNA여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주 얍삽하게 문제를 살짝 바꿔놨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까지 맞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누가 돼야 돼? RNA의 특징이야. 나를 구성하는 염계는, 그치? 나가 뭐야? RNA죠? 예, 이 RNA의 염계는 뭐가 있어야 돼? 유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네. 조심해야 돼. 나를 구성하는 당이야. 여기 나를 구성하는 당이죠? 됐어요? RNA의 당이야. 이러면 누가 돼야 되겠어? 디옥시 있으면 안 되겠죠? 라이보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디옥시가 붙어 있어요. 아니 되옵니다. 내 말 이해 갔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백질이야. 됐습니까? 이제 다 되어 간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엄청 쉬운 거야, 나머지는 거. 됐어요? 조금만 더 가자. 됐어. 가지 마. 우리 보경이 과감한데 조금만 더 가자. 가지 마. 뭐해? 그러면 한 30분 수업이 남았는데 보경아 뭐 할까? 그럼 나와서 우리 30분 동안 보경이의 장기자랑 및 노래 및 듣니? 보경이 노래 잘해? 키도 큰데 노래나 할까? 30분 동안? 잘해야 돼. 지금 영상도 다 녹화 중인데 알겠니? 우리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알겠니? 물론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구독자 수가 이제 100명 넘어서. 알겠니? 응? 선생님 영상을 공개하진 않아. 대부분 이제 비공개거나 어떤 것들은 공개해놨어. 너희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공개인데 공개된 영상은 많지 않은데 내가 뭐 보경이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공개해버리지 뭐. 알겠니? 그래갖고 조회수 100만 터져가지고 뭐 보경이 가수 되고 막
우리 보경이가 그제 노래를 잘하면 그 선생님 아는 동생 중에 선생님 되게 친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 학교 선생님이 노래해봐 그래가지고 가수가 됐어. 알아? 선생님 친구 중에 동생인데 아이유라고 굉장히 친해. 이번에 많이 속아가지고 폭삭 속았는데 알겠니? 뭘 이렇게 많이 속아가지고 폭삭 속아버렸어. 알겠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때인가? 학교 선생님이 체육대회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랬어. 알겠니?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가수 해보라 그래가지고 가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경이가 나와서 노래 불러가지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알겠니? 유튜브에 100만 조회수 찍어가지고 가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 폭삭 속았다를 하는 거야. 썰렁했다. 너무 폭삭 속지 마. 됐습니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좀 쉬워. 여기는 쉽단 말이야. 여기는 되게 쉬워. 너희들 보기엔 좀 어려운데 여기는 되게 쉬운 단어냐. 알겠니?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어. 아주 쉬워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우리는 원자의 구조는 뭐 금방 다 아는 거지. 지금까지 원자 배웠잖아. 원자.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 배웠지. 원자는 어떻게 생겼니? 우리 원자는 어떻게 생겼어? 핵과 전자로 돼 있지. 그러면 이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서 전자는 가장 바깥의 전자를 표현하는 거야. 표현한 거야. 여기서는 핵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를 표현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핵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지? 얘와 얘 사이에 무슨 역이 생겨? 인력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겠지? 그럼 봐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지? 혹시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아. 이건 저거랑 똑같은 거야. 봐. 여기에 태양이 있지.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 지구가 있지.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겠지. 그럼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니?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어떻게 돼? 그렇지. 뱅뱅뱅 돌지. 뱅뱅뱅 돌아. 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걸 구심력이라 그래. 이 구심력을 받으면 얘네들이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뱅뱅뱅 돌게 돼 있어. 알겠니? 왜냐고 물으면 또 우리가 물리를 조금 설명해 줘야 돼서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 많이 졸립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얘가 힘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돼?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 얘가 뱅뱅뱅 돈다고. 됐어요? 그럼 봐라. 이 전자는 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나올 수 없어. 왜 나올 수 없어? 저 핵에서 잡아당기는 무슨 력 때문에 그래? 인력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뱅뱅뱅뱅뱅 돌고 있다고. 인력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전자. 그래서 얘는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전자. 이 나올 수 없는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속박된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없는 전자들은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인력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됐니?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한테 마찰전기 배우는데 이걸 가리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전자를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니? 뭐 할 수도 있어. 뭐 하면 돼? 얘네들보다의 인력보다 더 큰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이 전자가 나오기도 해.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하기 전까지는 얘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는 됐니?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는 그 원자 핵 주변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야. 그 전자 이름을 속박된 전자라 부르는 거야. 왜 안 줬어? 졸린데. 여기까지 됐지? 다시 한번 할게. 전에 한번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또 모르는 친구가 발생한 것 같아. 우리는 전기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쓸 거야. 또는 전기라는 말 대신 뭐라는 말도 많이 쓸 거냐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을 써도 돼. 전기 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야. 전기라는 말을 쓰거나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흐른다. 전기, 전류가 흐른다. 다 같은 말로 보통 통용하지. 그럼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배웠지? 전에 한번 했어. 무슨 뜻이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데 어떻게 입자가 이동하냐라는 거지. 전에 한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을 쓸 거면 이 말을 쓸 거면 언제냐라는 거지. 고체에서냐라는 거야. 고체에서. 고체에서 항상 정의 내려야 돼. 전기가 흘러. 언제? 고체에서 전기가 흘러. 언제? 고체에서 전기가 흘러. 언제? 고체에서 어디서? 고체에서 고체에서 전기가 흘러. 그럼 무조건 무슨 뜻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 이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는데 고체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야. 근데 전류가 흐른데 전기가 흐른데 전기가 흐른데 액체에서 그 액체에서 전류가 흐른데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 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야. 그래서 액체에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이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온의 이동이야. 이온의 이동.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대. 이온이 있구나.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전자가 있구나. 이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봐라 아까 일반 원자들은 일반 원자들은 이 전자가 고체 상태에서 이 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lực이 있어? 인력에 있어서 얘가 뭐 돼 있다 그래야 돼? 아까 했지? 얘가 속박되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반 원자는 이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 바로 누구야? 금속이야. 금속.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겠지만 금속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얘기하는 거야. 원자 핵이 있고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만 얘기하는 거야. 이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속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아주 자유롭게 원자 내에서 또는 금속 내에서 이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원자와 금속 원자는 뭐가 다른 거야? 금속은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속박되어 있지 않아.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그림 봐. 그래서 그 그림이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만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를 그린 거란다. 그리고 이 전자는 이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 네 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하는데?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란다. 얘네들의 이름이 자유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너 금속이냐? 라는 뜻이야. 속박되지 않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금속만 그래. 금속만. 됐습니까? 그럼 잘 봐라. 선생님 내가 말이지. 그럼 얘가 만약에 어떤 금속이면 선생님 금속에다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전자가 내 손가락으로 올 수 있겠네요? 안 와. 속박되어 있지 않지만 얘와 얘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고 얘와 얘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거고 이 전자가 이 애한테도 막 얘네들 원자 핵한테 인력을 받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손가락으로 올 리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금속에다 내 손가락을 갖다 댄다고 해서 내 손가락으로 전자가 와? 안 와? 안 오잖아. 얘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해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안 와, 내 손가락으로는. 지우, 금속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내 말이 됐니? 그런데 이제 내가 뭐 하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얘네들한테 뭘 걸어주면 달라지지? 얘네들한테 뭘 걸어줘? 전압을 걸면 달라지겠지. 이렇게 전압을 걸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쫙 이동하겠지. 그래서 금속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서 금속만 됐니? 고체 상태에서
자유전자를 가져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왜 우리 금속에만 전류가 흐르는지 알겠어? 뭘 가져서 그래? 자유전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용어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자 간다. 바로 뭐야? 중학교 때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도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잖아.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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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 도체 뭐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도체 뭐야?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도체라 그래.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도체라 그래.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걸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도체의 반대말이 뭐지? 부도체. 부도체의 다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절연체라고도 하지. 알아? 이건 용어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썼을 건데 도체, 부도체. 알겠니? 도체, 부도체. 그래서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는 말로 쓰지. 얘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 자유전자가 없지.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봐야 전자가 움직이지 않겠지.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 배울 거야, 여기서. 울지 말고 왜 울어? 아이스크림 부족해? 빠삐꼬 말고도 맛있는 거 많아. 됐어? 뭐가 맛있어? 또 뭐야? 어? 요맘때? 요맘때. 요맘때 정도 먹어줘야 돼. 알겠니? 요맘때 한번 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졸리면 저기 집에 학원 올 때 저거 하나 들고 와. 그 뭐라지? 일회용 바닥에 까는 건 뭐라 그래? 일회용 야외에 까는 거 돗자리. 알겠니? 돗자리 같은 것도 갖고 와. 알겠니? 저기 아이스크림 앞에서 누워서 수업을 들어도 돼. 알겠니? 그치? 누워서 수업 듣다가 베개도 하나 갖고 와서 졸리면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누워서 수업도 듣고 집에 갈 때 또 싸서 가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 천국 있지 뭐. 수업도 듣고 누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여름에 밖에 엄청 덥잖아. 여름에 학원 겁나 춥다. 알겠니? 에어컨 막 빵빵하게 돌아가서 학원 겁나 추워. 알겠어? 그래서 막 열대야 막 있잖아. 학원으로 오면 돼. 돗자리 갖고 와. 누워서 수업 들어도 된다. 잠만 안 잔다면. 가자.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조금만 하자. 조금만 다 됐어 이제. 되니? 조금만 하면 돼. 반도체. 반도체 뭐야? 있니? 반도체 뭐야? 이상아. 반도체 뭐야? 그렇지. 반만도체. 반만도체는 뭐냐고. 어쩔 때는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도 하고. 반만도체. 어이구 우리 시험 죽겠네 아주. 반만도체 뭐야? 그 반도체. 반도체 뭐냐면 어떻게 할 때는 전류가 흐르고 어쩔 때 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때 달라요. 그러게 반도체야. 어이 정말 왜 그러냐. 나 조금만 하자. 조금만 이제 뭐 조금만 더 하면 돼. 반도체 하나만 하자. 듣니? 나도 니네처럼 수업한다 그러면 반도체 뭐냐? 영상 녹화 중에 있다 지금. 알겠니? 됐어? 너희들도 이런 막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해? 반도체 뭐냐?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지? 됐어? 세종아, 차리자. 세종이가 알아. 제가 세종이야. 세종아, 반도체가 뭐라고? 반만도체야. 그 반만도체라는 건 뭐야? 어떻게 할 때는 전류가 흐르고 어떻게 할 때는 전류가 안 흐르어. 인위적으로 인간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거나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도체는 항상 흘러. 됐니? 부도체는 항상 안 흘러.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돼? 어쩔 땐 흐르게 할 수 있고 내가 어쩔 땐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반도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사용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잖아. 요즘 니네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게 아니? 이거 없이 살 수 있냐, 니네? 없이 못 살지, 이제는. 그래, 이거 뭐가 발전해서 그래? 반도체가 발전해서 만들어져. 이거 완전히 반도체 칩 덩어리 아니야? 알겠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어때?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편에 속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반도체를 잘 못 만들었다면 지금 조금 우리가 삶이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 자,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배워보라는 거야. 반도체. 어떤 게 반도체냐라는 거야. 반도체. 자, 용어는 끝났어. 자, 이제 반도체 배우러 갑니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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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갑니다. 자, 가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자, 야, 좀 와라. 됐니?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고, 순수 반도체는 됐니?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 새끼가 바로 누구야? 규소야. 자, 간다. 요 그림 이해되니? 규소. 요 그림 봐. 요 그림 봐. 여기에 뭐 있어? 규소가 있어. 그러면 규소는 자기 전자 몇 개야? 자기 전자. 최애가 전자. 자기 전자. 4개일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4개. 근데 주변이 다 규소야. 그럼 이 규소랑 하나 공유결합하겠지. 그럼 여기도 규소가 있어. 그럼 얘하고도 또 하나 공유결합하겠지. 그럼 여기도 규소가 하나 있네. 그럼 얘하고도 또 공유결합하겠지. 그럼 다시 여기도 규소가 하나 있네. 그럼 여기 또 다시 공유결합하겠지. 그럼 이 규소는 중심에 규소 하나만 있다면 이 규소는 주변의 모든 규소랑 다 공유결합을 4번 해버렸겠지. 됐니?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지. 그럼 저기 있는 규소는 어때? 매우 어때? 안정하지. 울트라 캡종 짱짱 안정한 거야. 그잖아. 우리 안정의 조건이 뭐야? 최애각의 전자를 몇 개로 만들면 돼? 8개로 만들면 되지. 얘는 그 어떤 놈도 다 공유결합한 거야. 다 공유결합한 거야. 다 공유결합해서 이 원자 규소들은 전부 다 몇 개의 공유결합을 다 가지고 있어. 8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공유결합은 4번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매우 안정한 거야. 원자과 전자가 4쌍의 공유결합을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했어. 됐니? 그래서 얘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고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정기적으로 안정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한테는 잘 봐. 내가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모두 안정한 전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 그래서 저 순수 반도체는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 전류가 흐를 전자가 없어. 다 결합 내보내갖고 안정한데. 울트라 캡종장 안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순수 반도체는 거의 얘는 부도체야. 너무너무 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각의 전자가 4개로 만들어진 애들을 뭐라 부른다고?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결합하고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적어. 거의 부도체에 가깝단 말이야. 이게 순수 반도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말하는 건 얘를 반도체라고 말하지 않아. 순수 반도체는 너무 안정적이어서. 됐니? 전류가 잘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르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제 다 됐어. 그래서 순수 반도체 대신 다른 걸 쓰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답은 다 나왔어. 이제 원리는 다 됐어.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순수 반도체에다가. 됐니?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단어로 우리는 뭘 한다 그래?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도핑이라 그래. 도핑 반도체. 도핑한다 그래. 도핑이 뭐냐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왜?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축구선수들, 운동 끝나고 나면 무슨 테스트 받아? 도핑 테스트 받는다 그러지. 그래갖고 소변을 받아서 그 소변에서 금지 약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단 말이야. 왜 그래? 인간의 능력을 조금 끌어올리는 이상한 약물들이 있다고. 그 약물을 먹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힘이 좀 더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 먹게 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도핑은 불순물을 첨가했다는 뜻으로 쓰는 걸 도핑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인 순수 반도체에다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야.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 그래서 잘 봐.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가 전자가 5개이네. 원자가 전자가 5개이네로 가장 대표적으로 인이나 빗소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 그림이 그려야 되겠네. 자, 봐. 이 그림을 잠깐만 그릴게. 됐어요. 자, 봐. 여기까지만 할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다 규소다. 여기가 규소야. 얘도 규소야. 얘도 규소야. 얘도 규소다.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몇 개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겠지. 얘도 공유결합했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몇 번 공유결합할 거야? 4번 공유결합하겠지. 근데 불순물로 내가 인을 집어넣었다. 됐니? 그럼 쳐봐. 인은 최각의 전자가 몇 개야? 인은 몇 조건수야? 인 몇 조건수인지 해봐. 인 몇 조건수야? 15조. 5족이 나오면 안 돼. 15족이야. 그럼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5개. 그럼 봐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버려. 내가 5개 있는데 이 주변에 규소가 4번 나랑 공유결합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나 있지. 그러면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엄청 불안정해버리겠지. 내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여기에 전자가 최각의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9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뭐가 돼야 되겠어?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하겠지. 그럼 아까 규소로만 돼 있을 땐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전기를 연결하면 여기다 전기를 연결한다. 그럼 여기다 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전압을 아주 높은 전압을 줘야 돼? 적은 전압을 줘도 돼? 아주 적은 전압을 줘도 전류가 왕창 흘러가는 거야. 왜 그러겠어?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전자 하나를 어떻게든 간에 버렸으면 좋겠지. 알겠니? 9개나 되잖아.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이렇게 그냥 여기다 다시 그릴 거야. 여기다가 15족을 첨가하거나 됐니? 13족을 한번 해볼게. 13족이야. 13족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있겠니? 13족에는. 13족에는 누가 있을까? 13족에는. 13족에 누가 있어? 빨리 얘기해봐. 13족. 가장 대표적인 애 있잖아. 13족 하면 외웠던 애 있잖아. 그래. 붕소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겠지. 그래서 알루미늄을 내가 넣어볼게. 붕소를 많이 넣으니까 붕소를 넣어볼게. 그럼 붕소 주변에는 전부 다 누구야? 규소지. 전부 다 규소지. 그러니까 규소가 전부 다 뭐야 돼? 나랑 공유결합 한 번씩 다 했단 말이야. 나랑 공유결합을 다 한 번 했지. 근데 문제가 있네. 붕소는 직계 몇 개야? 최각의 전자 몇 개지? 최개라며. 그럼 직계 몇 개야? 하나, 둘, 3개인데. 그러면 붕소 주변에는 공유결합이 4번이나 일어났는데 직계 3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공유결합을 다 했다고 해도 최각의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돼? 7개밖에 안 되지 지금. 직계 3개 4번 공유결합. 어찌 이상하다? 그럼 전자가 하나 뭐 하겠어? 모자라 버리겠지. 그 전자가 하나 모자라 버리는 거야. 얘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 버려.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간 이 공간에 어떻게 돼야 돼? 안정해 불안정해? 겁나 불안정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전지 연결하면 어떻게 돼? 아주 적은 전압을 줘도 아주 작은 전압을 줘도 전자가 그냥 가는 거야. 여기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전자가 막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전자를 내가 불순물을 어떻게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돼?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알겠니? 우리는 도체 갖고는 안 돼. 도체는 전압을 주면 몇 개의 전자가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불순물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양의 만큼의 전자를 원하는 전압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반도체로 만들었잖아. 이 반도체에 어떻게 있어? 건전지 들어가 봐야 여기 몇 볼트나 돼? 많이 돼봐야 이거 지금 뭐 9볼트도 안 될걸? 아주 낮은 전압으로 어떻게 돼?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래? 불순물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아주 적은 힘으로도 전자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반도체 그럼 뭐야? 집에 갈 준비를 하시네요. 반도체 뭐야? 나와서 노래하라 그랬더니 노래는 안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도경 노래는 못해도 집은 가야 되겠다 이거지? 보경 반도체 뭐야? 지사반사네 우리 보경이가. 보경 우리 지사반사네 보경이가. 보경 반도체가 뭐야? 그렇지 반반도체지. 뭐에다가 순수 반도체 규소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불순물을 집어넣는다고.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뭐 집어넣는다고? 15조 원소를 집어넣거나 13조 원소를 집어넣거나.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하게 하거나 전자가 부족하거나 해서 전압을 가해서 전자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러고 뭐 했다 그래? 이걸 도핑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하나만 외우면 돼.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그래서 15족 원소를 집어넣은 걸 우리 뭐라 그래?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15족 원소를 집어넣은 거야. 요건 외워야 돼. 요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13족 원소를 집어넣은 걸 우리 무슨 반도체라고 그래?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반도체는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15족을 집어넣은 걸 뭐라 그래? N형. 13족을 집어넣은 걸 뭐라 그래? P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니?